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 TV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서 노벨 문학상까지 아시아에서 이게 여성 중에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광주에서 우리 이렇게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온 나라가 감격을 하고 있는 이 한강이라고 하는 여성 작가, 이 작가가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는 이제 알려질 수 있는 그렇게 축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이 한편에서는 이 내용이 주로 5.18과 이 제주 4.3 사건 이런 그 피해자들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50 그러니까 이제 54살 그런 그 여성 작가인데요. 이 광주의 출신으로서 그때 당시에 그 아픔을 이제 성화시켜 그려낸 작품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력한 이 책이 아직도 사실은 역사의 편향적인 시각을 한쪽에서만 나타내는 것이 이제 이게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주인공이 있는데 앞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런 이제 완성되어지지 않은 역사의 진행 가운데 있는 한편에서만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것으로 앞으로 보아야 될 이쪽 이 보수의 우파, 자유우파 가운데서는 자, 이런 말들이 지금 상당히 또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라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세계화 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 도약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역 사회에서는 관격과 환호를 하지만은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이렇게 말했네요. 5.18이 세계화하는데 지금까지 성과가 없다가 이로써 우리 5.18 민주화 운동이 자동적으로 세계화하게 되었다. 전 세계가 공유하게 됐다. 자, 이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80년 5월 이 광주 민주주의의 인권 지키기 이 내용이 이제 바로 이런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시민이 국가 폭력에 짓밟히는 비극 그 상처를 진솔하게 그려내었는 건데요. 국가 폭력에서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희생의 이 주인공 동호와 주변 인물을 고통에서 길을 잃고 있는 가운데서도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더 나은 사회로, 더 나은 미래로 반성과 용서, 화해로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간다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성화를 아픔 고통을 성화로 또 이념 문제를 이렇게 걸어내은 것인데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서는 이 또한 불편한 어떤 그런 것도 여기에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해서 소설가 한강 뉴욕 타임즈 기고문을 이렇게 올려놓고 미국 전쟁을 언급할 때 좀 이런 그 편향적인 특히 이제 50대 같은 경우가 더욱이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보수 우파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제목이 서글픈 노벨 문학상 어쩌다가 이런 꼴이 돼버렸는가 하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어느 이제 지역 신문에다가 오피니언을 올린 글인데요. 자, 이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한반도에 벌어진 대리전이라고 하면서 남한의 위험 있는 인간으로 미군이 인식을 했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반미적인 그런 거 말도 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언론인 손상대 씨의 개인적인 촌평을 지금 실었습니다. 아주 글이 잘 되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광화문 운동, 애국운동하는 사람은 손상대 언론인을 유명한 사회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여기 송학이라고 이 예명을 쓰고 있네요. 송학은 뒤집히고 비뚤어진 현대 역사를 밝히려다 엄청난 고초를 이 감옥에 가서 2년 정도 살았죠. 엄청난 고초를 당했는데 여기 송학이라는 말은 손상대 씨 자신을
이 예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초를 당하고 비투리진 역사를 더 비틀어 쓴 소설을 쓴 한강이라는 약 작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자, 이렇게 촌철을 하면서 자, 내용을 이렇게 쭉 써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노벨상 자체가 근위 있는 상이기는 하지만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또 한 번 만신창이가 됐다. 한강은 역사를 비틀어 노벨상을 받으니 좋아하겠지만 그 왜곡된 역사 때문에 대한민국이 두고두고 세계적인 악마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 죽은 노벨이 올해 문학상 수상자 한강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노벨이 처음 주창했던 시점은 노벨상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노벨상이라면 거짓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사람에게 주어야지 진실을 거짓으로 뒤집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건 하나님께서 보셔도 화가 나실 문제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무지한 소외된 한림음도 문제고 각 부분별 선정위원들이 몇 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다. 작품수만 따진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 작품의 소재가 왜곡된 역사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더더욱 대한민국의 현대 역사는 지금도 충돌을 일으키고 있고 역사를 왜곡하고 비튼 자들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제 이것은 다 그것을 이제 밝히려고 지금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받은 여러 가지 그 무슨 국가 유공자 같은 것도 이름을 스스로 밝히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아직 뭐 어떤 그 북한에서 어떻게 누가 내려왔느냐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은 그 논란이 지금 있다 이거죠. 작품수만 따지면은 이 또 그리고 전남 광주 출신의 한강은 올해 53세 에다 지역을 떠나 자신의 작품 소재가 된 광주 5.18 제주 4.3 문제는 역사에 대한 편식이다. 광주 5.18은 여전히 유공자 명단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라면 당연히 보훈부가 관리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유공자들 중에 이해찬 같은 엉터리가 있어 양심을 속이지 못하고 유공자증을 반납한 김영환 전 의원도 있다. 이번에 돌아가신 그분도 있죠.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북한으로 넘어간 유기근이라는 자도 있고 자신이 왜 유공자가 됐는지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정치인들도 많다. 심지어 북한의 정부 기관인 교육성인 편연 국정교과서조차 김일성 교시에 의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북한에서도요. 특히 40년 만에 해제된 5.18 당시 미국의 서울의 미국 대사관이 본국 정부에 보고한 전문 내용도 봐도 뭐가 문제인지 알 것이다. 이런 미완의 역사를 왜곡하고 비튼 것도 모자라 한강의 노벨상 수상이 그 역사를 박제하는 힘이 될까 화가 난다. 이 고정될까 싶어서 화가 난다는 거죠. 수상을 축하한다 해도 왜곡된 역사가 소재가 된 점을 두고 국민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강이 쓴 소설에는 소년이 온다는 것이 있다. 지난 2014년에 선보인 장편 소설 이 5.18의 희생자를 다루고 있는데 한림원의 평가는 이렇다. 진실한 잔인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통해 정인문학이라는 장르에 접근한다. 신은 미상의 죽음, 묻힐 수 없는 죽음을 보며 안티고네의 기본 모티브를 떠올리게 된다. 한림원의 평가는 그들의 평가일 뿐이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역사 전쟁 진행 중이다. 엉뚱한 생각 같지만 만약 한강이 대구나 경상도 출신이었으면 이 소설을 어떻게 썼을까? 만약 한강이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진짜 객관적 판단으로 썼으면 이렇게 썼을까? 지난 20년간 5.18 진실을 밝히려다 수많은 수사에 시달리고 재판에 시달린 제 입장은 여기 이제 송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입장은 한강에 박수를 보낼 수 없다. 그가 나처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초를 당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었다면 이런 글을 안 썼을 것이다. 5.18은 여전히 의문투성이고 지금도 많은 국민이 싸우고 있으니 이 정도로 해두자. 다음은 제주 4.3이다. 소설 제목은 작별하지 않는다. 지난 2021년
최근이네요. 발간한 장편 소설로 4.3 제주가 무대로 한림원 평가는 응축된 듯 정확한 이미지로 현재에 대한 과거의 힘을 전달할 뿐 아니라 집단적 망각 상태로 드러내고 트라우마를 공동 예술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는 친구들의 끈질긴 시도를 추적한다. 예. 현대로 이렇게 공동 예술로 전환했다는 겁네요.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이것도 한림원 평가인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정확한 이미지로 현재에 대한 과거의 힘을 전달한다고 단정하는가? 현재에 대한 과거의 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 대한 과거의 왜곡을 전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물론 한림원의 평가가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문학적인 가치성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근대의 모든 역사에 있어 팩트에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강 작가에 대한 평가는 아마도 이것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 문재인 정권 때인 지난 2017년 10월 7일 뉴욕타임즈에 이런 글이 실린다. 바로 소설가 한강이 기고한 칼럼형 글인데 충격적이다. 내용인즉 미국이 전쟁을 얘기할 적에 우리 한국은 몸서리 쳐준다. 여기 이렇게 떠놓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결국 미국의 대리전으로 희생된다고 썼다. 꼭 문재인 정권의 주장을 듣는 것 같지 않는가?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식견에 쓰여진 글이라면 이해하겠다. 반면 알고도 이런 글을 썼다면 자편향된 사고방식을 가진 역사편식 지식일 뿐이다. 예. 어쩌면 이번 노벨상 문학은 선정은 노벨 가치의 추락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게 정말 한림원에서 객관성을 어떻게 두고 역사성을 이렇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노벨 가치의 추락을 보는 것 같이 씁쓸하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저 칼럼에서 보듯이 이번 한강의 노벨은 역사 왜곡의 정당화를 시켜준 문학 윗선의 증명을 보여준 것이라 본다. 예, 그것이 아니라면 5.18 꽃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강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풀어내고 제주 4.3 사건을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학살했다는 단편적 발상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말이다. 이 역사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이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여기서 뭐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기 전에 이미 많은 진실들이 밝혀져 있다. 다만 진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세력들이 정치와 권력으로 버티고 있어 인정 않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한강에 하나만 부탁하겠다. 노벨상 수상은 가문의 영광이겠지만 다음 책을 쓸 기회가 있다면 5.18과 4.3의 실체적 진실을 좀 써보기 바란다. 실체를 이게 충청도 사람이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김대중의 노벨상에 대한 가욕이 북한의 천문학적인 돈을 퍼다주는 결과로 나타났지 않았는가. 그 결과 오늘날 한반도 회기기와 평화의 위기를 가져왔음을 한강도 잘 알 것이다. 이런 책이 더 나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강이 노벨상 동력이 된 5.18과 4.3에 대한 편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곰곰이 생각해보라. 역사는 종지부가 없고 거짓된 역사는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장담컨대 5.18, 4.3에 대한 진실만큼은 한강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예. 노벨상을 받은 만큼 이후부터 그런 소설로 나라 망신을 안 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 가운데 있는 역사, 이것이 500년이 지나도 다시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역사관을 어떻게 어떤 눈으로 어떤 잣대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 한강이라는 여성 작가가 53살 먹는 작가가 그때 배경 자신이 배웠던 이 전교조 영향이라든지 또 광주의 그 사람으로서 또 이런 것들 또 어떤 이념적인 것이 성숙한 전체를 보는 객관성, 역사성,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대중도 그토록 정말 확신을 가지고 뭐 문재인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한 결과가 얼마나 이렇게 지금 편향된 결과가 어떻게 우리 역사에 큰 피해로 다가오고 있는지, 자, 이런 것을 잘 여기 송강 누굽니까? 예, 손상대 씨 정말 글을 잘 썼네요. 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정치 감사합니다.